차동 기어는 바퀴 두 개를 한 팀으로 리드하는 감독입니다. 바퀴들의 피지컬을 위해 팀을 매니징하고 관리하죠. 특히 고르지 않은 지형을 달리거나 핸들링할 때 각 바퀴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바퀴 하나가 쓸데없이 미끄러지거나 헛바퀴 도는 짓을 하고 있다면 감독은 자신의 오른팔인 코치를 불러서 말합니다. 서로 간의 회전수를 조율해서 동력 낭비를 방지하고 전체가 적절한 회전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안정된 견인력을 갖도록 도와주라고요. 그 코치의 이름은 차동 제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차동 제한 장치는 마치 감독을 보조하는 코치처럼 차동 기어를 보조하는 필수적인 존재죠. 차동 기어와 차동 제한 장치의 원리, 질주단과 함께 파헤쳐 봅니다. 바깥쪽 라이더들이 안쪽 라이더들과 같은 속도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속도를 내야 합니다. 바깥쪽이 가야 하는 이동거리가 더 많기 때문이죠. 자동차 초기에는 바퀴 하나가 빈번히 미끄러져야만 했습니다. 한쪽이 끌렸던 거예요. 두 바퀴가 하나의 축에 고정되어 있는데 서로 다르게 회전해야 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엔진에서 오는 구동력까지 받아줘야 한다고 하면 머리가 진짜 아프겠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두 바퀴 모두에게 엔진의 동력을 주면서도 속도까지 다르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건 바로 차축에 달려있는 차동 기어였죠. 디퍼렌셜이라고 합니다. 차동 제한 장치의 원리를 알려면 필수적으로 디퍼렌셜이라고 부르는 이 차동 기어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두 바퀴는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어 각자 따로 돌 수 있습니다. 바퀴축의 끝에 막대기를 달면 얘네를 움직일 수 있는 손잡이가 되겠죠? 그럼 또 다른 막대기를 여기에 한번 교차시켜 봅니다. 이제 가운데 막대기를 돌리면 양쪽 막대에 맞물리면서 바퀴가 잘 돌 겁니다. 이대로 스퍼트를 내도 잘 돌아가고요. 두 바퀴가 모두 같은 속도로 편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자동차가 노면을 굴러가다 보면 한쪽이 더 적게 회전하거나 멈춰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위해 한쪽을 손으로 잡아봅니다. 회전이 다르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당연히 바퀴 하나를 잡으니까 다른 바퀴는 아예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막대를 360도 회전할 수 있는 피벗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막대도 여전히 두 바퀴를 같은 속도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쉽죠? 심지어 막대가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바퀴 하나가 멈췄어도 다른 바퀴가 그 목까지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바퀴가 돌아가는 속도보다 막대가 회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맞물리지 않고 먼저 돌아가 버리네요. 그래서 막대를 더 추가해봤습니다. 한쪽 바퀴를 잡고 돌려도 다른 쪽 바퀴가 돌지 않는 바퀴의 목까지 잘 돌고 있죠. 이렇게 스포크가 좀 추가되니까 아까보다 좀 더 잘 맞물리네요. 아주 수월합니다. 심지어 바퀴를 안 잡으면 같은 스피드로 잘 움직이죠. 이것으로 차동 기어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대와 막대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앞뒤로 돌 때 헛도는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막대를 넣으면 공간이 좁아져 더 안정적으로 맞물릴 거예요. 여기서 더 확실히 서로 맞물리기 위해서 막대의 모양을 바꿔줍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이제 이 기어를 더 두껍고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말이죠. 그리고 기어랑 기어를 더 조밀하게 밀착하고 부드럽게 결합할 수 있게 가장자리를 만듭니다. 여기에 기어를 하나 더 추가해보면 힘을 안정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겠죠. 마침내 이런 최종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원리는 처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양쪽이 다르게 회전수를 갖도록 만들었으니까 앞에서 엔진의 동력을 받는 장치를 만들어야겠죠. 차동 기어 옆에 큰 톱니바퀴를 추가해줍니다. 앞 차축에서부터 오는 엔진의 동력을 뒷 차축이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 작은 기어를 큰 기어와 맞물리게 하는 거죠. 원칙은 동일합니다. 이 작은 기어가 앞 차축과 뒷 차축을 연결시켜주는 커넥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해결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커넥터의 높이랑 차축의 높이가 중앙 정렬돼서 일직선상에 있다는 걸요. 왜냐? 이렇게 중앙에 긴 차축이 무지성으로 높게 연결되어 있어버리면 자동차의 공간은 아주 불편해집니다. 이 축으로 인해서 바닥과 천장은 쓸데없이 높아져야 하는 거죠.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냅둬버리면 운전석이나 뒷좌석에 튀어나온 샤프트가 걸리적거리게 발에 치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샤프트를 바닥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기어를 직선형에서 나선 형태로 바꿔줍니다.
톱니가 나선형이니까 위치를 좀 더 아래로 내리는 것이 가능한 거죠. 보세요. 아래로 내려도 잘 맞물리죠? 이 형태를 기본으로 지금의 차동 기어는 더욱 견고하고 소음이 없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차동 기어는 탄생했죠. LSD, 차동 제한 장치는 차동 기어 때문에 그립을 잃어 무지성 회전을 하는 바퀴를 보조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만약에 없다면 차동 기어 때문에 코너링 시 무게 이동으로 인해 떠버린 내측 바퀴가 아주 불필요하게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영상으로 설명했듯이 타이어 한쪽을 손으로 잡아 마찰력이 높은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면 마찰력이 상대적으로 없는 나머지 바퀴가 더 자유롭게 회전하는 것처럼요. 여기서 LSD는 차동 기어 시스템 내에서 부품 같은 기계 요소로 작동합니다. 이런 여러 개의 답한 클러치 같은 걸로 말이죠. 물론 요즘에는 전자적으로 제어하기도 합니다. 주로 바퀴 사이에 이런 클러치로 밀어서 구동력을 보다 균등하게 분배해 정신 못 차리며 쓸데없는 회전을 하는 바퀴를 잘 잡아주는 걸 목표로 하죠. LSD에는 계속 예시로 보여드린 기계식 LSD인 클러치 방식뿐만 아니라 토센식, 비스커스 커플링식, 이 LSD라고 불리는 전자식도 있습니다. 이 방식들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차량 성능이나 구동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고요. LSD는 사륜구동, 후륜구동, 심지어 전륜구동에도 활용되는 만능K이기 때문에 다양한 차의 특성과 운전 상황에 대한 적응력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예 차축을 잠가 두 바퀴의 회전을 완전히 같게 해서 한 팀이 한 몸으로 극한의 오프로드를 주파하는 LD랑 바퀴 회전을 어느 정도 차별화하며 제어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동력 분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LSD를 구분하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동 제한 장치는 꼭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LSD와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사륜구동과 결합하면 극강인 건 당연히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LSD가 작동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고속도로 선의 구간을 극한의 코너링으로 찌르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환경이나 성능에 맞는 타이어 같은 요소들이 견인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LSD는 물론 짱이지만 모든 운전자에게 굳이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LSD, 사륜구동과 같은 고급 구동계 옵션을 사기 전에 타이어부터 제대로 공부합시다. 끝!